성우가 너한테 편지를 쓴 지 꽤 오래네. 아마 네 결혼식 이후로 처음일 거야. 그게 벌써 근 10년이네. 최근에 연락했을 때 내가 너한테 행복하니? 라고 물었었지. 그리고 넌 너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할 수 있고 적어도 너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했지. 내겐 그 대답이 아마 너와의 지난 30년 친구지간에 가장 반가운 말이었던 것 같다. 그 말로 인해 난 너의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. 사람들이 그러잖아. 지난 일과 지난 날의 삶은 있고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해 사는 게 현명하다고. 근데 내겐 과거의 일들이 그냥 멍하니 추억 속에 빠져 시간여행 떠나는 용도 외엔 별 유익함이 없는 죽어있는 것들만은 아닌 것 같아.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전부 언젠간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레슨의 장이자 무의식의 영감을 낚아내는 리소스의 풀이며 다른 방면으로 회상해보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데이터 같다. 어떻게 보면 모두는 살아 숨쉬는 기록 창고가 아닌가 싶어. 기억나니?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후 독서실 다닐 때부터 20대 중반 스타벅스 죽돌이였던 시절 말이야. 주변 또래들은 전부 성공과 성취에 혈안되어 있었고 한편으론 실패와 낙오에 대한 공포를 품고 있었지. 그 당시 난 행복과 사랑에 관한 서적들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넌 내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봤지. 근데 내겐 그 책들이 인생을 멀찌감치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준 망원경 같았어. 예를 들면 미국 심리치료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법에 관한 책을 썼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.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건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다. 10대엔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. 대학 졸업 후엔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원하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. 직업을 가지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. 결혼하고는 곧 자식이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. 자식이 대학 가면 은퇴 후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며 행복하게 살겠어. 그리고 결국 은퇴 후엔 뭘 새로 할 에너지도 없고 미루는 것만 연습해와서 막상 뭘 할지도 모르고 남은 여생도 얼마 안 남게 된다. 그때부터 난 마라톤과 같은 삶의 경주에서 조금씩 옆길로 빠져나와 혼자 나들이 가듯이 살기 시작했지. 그리고 넌 당시 가까운 친구로서 내가 너무 모난돌 같은 성격에 외톨이처럼 생각하는 게 나름 염려가 되었는지 날 바로잡아주고픈 마음에 지적했지. 한편 내 눈엔 네가 주류의 사람들이 가는 길, 즉 행복의 필수 조건은 성공과 부라는 공식을 가진 사회게임에 가입하는 게 우려되었어.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너에게 말한들 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에 아무 말도 안 했지. 사실 난 이미 그때 우리의 인생길이, 특히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다른 길로 갈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. 그래서 언젠가 친구 사이가 완전 벌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그냥 네가 원하는 길을 가게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친구로서 최선이라 생각했어. 나 역시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내심 바랬지. 그 후 내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부터 연락을 자주 안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한 15년 넘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낸 적은 없었고 가끔 1, 2년에 한 번 봤었지. 그때마다 내가 본 너의 모습은 회사 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와 자식 가진 아빠로서의 미래,
그런 현실로부터의 압박과 상념으로 머릿속이 꽉 차 그걸 표출하고 해소해야 하는 상태였지. 나 역시 표출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 안의 세계에 대해선 들어줄 공간도 시간도 없는 널 보며 안타까워했어. 그렇다고 내가 네 입장에 진정으로 공감을 느끼며 들어줄 수 있지도 못했지.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나로선 공감대를 갖기 힘들었어. 그런 짧은 만남 후엔 우리가 뭘 한 거지? 이런 식의 교류에 어떤 긍정이 있나? 이런 생각이 들며 허무해지더라. 그렇게 서로의 삶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기에 우린 그냥 오랜 버치였을 뿐 친구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. 그렇게 된 게 뭐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감이 없진 않아.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보단 더 나은 교류를 할 수 있지 않나? 이런 아쉬움 말이야.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식의 관계의 소원이나 와해가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대부분의 이들과 그렇게 되고 다들 나이 먹으면서 이런 관계 현상에 익숙해지잖아. 근데 난 그것에 익숙해지는 걸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 같다. 고통이 무뎌지지가 않아. 이 시대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호칭하는 인간관계의 역학에 등한시하고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역량에 대해 전혀 중시하지 않아.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각 관계도 주어진 시간이 있고 관계의 죽음은 불가피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끝나도 아쉬움 없다는 듯 무관심한 태도, 관계의 퇴보에 대한 무뎌짐, 이런 건 불가피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. 어떤 식으로든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관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인간다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앞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서로 더 신경 쓰며 살자, 뭐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니고, 편지 처음에 언급했듯이 너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니 상기된 것들이 있어서야. 모든 생은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존재함 그 자체로 축복이며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생부터 사까지 어느 순간도 아름답다라는 것. 때론 우리에게 보이는 게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더 큰 아름다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. 많은 날들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행해도 그건 우리의 선택적 눈가림 안에서만의 얘기일 뿐 우리 시야 밖에선 언제나 축복받고 있는데 게다가 행복하기까지 하면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? 살아온 역사, 삶의 형태, 현재 처한 상황 이런 것 따위들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이니 별로인 삶이니 이러는 건 애들 소꿉놀이식의 판단 아니겠니? 이젠 이상주의자, 몽상가의 삶도 속세의 성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의 삶도 포기하고 타협한 삶도 다 아름답게 보인다. 그래서 네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 내 가슴 속에선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았어. 더 이상 친구라는 딱지를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딱히 뭘 바라는 건 안 할 거야. 1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아무 때나 희노애락 상관없이 뭔가 표출하고 싶을 때 꺼림없이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. 가끔 세상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.
만화경 속 세상에서 사는 별종으로부터